자,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와 하이퍼파라미터 그리고 바이어스, 베리언스라는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라미터나 하이퍼파라미터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찾아내는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반영한 결과값이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모델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학습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학습 결과로 자동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이 있다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저희들이 모델을 생각한 거죠. 이때 x하고 y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바로 파라미터죠. 자, 그래서 데이터 xy를 1,3, 2,5, 3,7이라고 한다면 모델이 y는 2x 플러스 1과 같이 찾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 2와 1 값을 파라미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귀 모델에서의 회귀 개수라던가 아니면 결정 개수,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학습 전에 사용자,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용자가 정해줘야 되는 값입니다. 모델의 외부 요소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하게 되고요.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파라미터 값에 영향을 줌. 여기서 파라미터 값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들이 1이다, 2다, 0.1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 등의 튜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알파 값이라던가 맥스 뎁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해 볼 목록을 쫙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드 서치를 하는 도구에 건네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순서상을 모두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이 랜덤 서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록을 만들 때 랜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에 대한 범위라던가 그것에 인트를 주는지 아니면 플로트 타입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어서 랜덤하게 대상을 선택해 가지고 학습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든 랜덤 서치든 한 가지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다 수행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의 예를 보면 KNN 모델 같은 경우에 K, 리치나 라쏘 같은 경우에 알파,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서는 학습률이나 배치의 크기, 히든 유닛이나 히든 레이어의 개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셔야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그리고 파라미터는 모델이 찾아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거는 내가 정해줘야 돼. 이거는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편향과 분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증 에러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 더하기 노이즈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그림 하나 띄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강의도 듣고 이제 책도 보고 했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대비하고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향부터 보도록 할까요? 편향이라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로 측정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뭐예요? 에러죠. 자, 그래서 편향이 높다, 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답과 예측값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향이 낮다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가까우니까 이 실제값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측과 정답이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편향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low bias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빨간색이 정답이거든요. 그 정답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분산 때문에 퍼지기는 했지만 정답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서도 정답과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분산까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들끼리의 차이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에서 모델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값이에요. 모델이 얼마나 특정 학습 데이터에 특화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분산이 높다는 것은 특정 데이터셋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셋이 변경되면 예측값도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올바른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리언스가 낮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측값들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하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들끼리 좀 퍼져 있죠. 여기도 퍼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 그림 하나 기억을 해주셔서 바이어스도 베리언스도 낮은 것이 좋구나. low bias, low variance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high bias, high variance라는 것은 보면 지금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측값들끼리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예측 능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데이터에 존재하는 백색 잡음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지도학습에서 에러 처리 시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는 학습 알고리즘을 갖는 두 가지 종류의 에러였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뭐죠? 짜잔! 바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빨간 선부터 보면 바이어스 제곱이 낮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베리언스하고 같이 보세요. 베리언스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가 클 때 하나가 작고
또 다른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굉장히 많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였던 것이 또 뭐가 있었는가? 자, 그리고 이렇게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봤을 때 토탈 에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쭉 커지죠. 자, 모델의 복잡도를 같이 보게 되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이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리고 토탈 에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모델의 복잡도가 이제 높아진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심플하다. 그 다음에 복잡하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회기선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기 위한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 거고요.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그 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심플한 경우 바이어스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이어스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하이 바이어스, 그 다음에 이쪽이 로우 바이어스겠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얘기해 볼까요? 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값들끼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깝게 붙어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측값들이 쭉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우 베리언스, 서로 마구 떨어져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라색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막 들쑥날쑥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 베리언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바이어스는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로 인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잡도가 단순할 때 바이어스가 높은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크면 과소적합을 야기합니다. 베리언스는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로 인한 에러. 그래서 이 복잡도가 높아질 때 베리언스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크다는 것은 과대적합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모형이 유연하다라는 것은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낮고 베리언스가 높은 상태가 되죠. 자, 이쪽 그림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여기 언더피팅 라인 보이세요? 자, high bias, low variance. 자, 그럼 이쪽 그림은 뭔가요? low bias, high variance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히 바이어스가 뭐고 베리언스가 뭔가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어스는 뭐라고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이 바이어스, 로우 바이어스.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예측값들끼리. 그러니까 여기는 로우 베리언스, 여기는 하이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현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